그러면 오늘 또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글맵시라는 걸 익혀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글맵시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글맵시로 이런 문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화면이 너무 크죠? 자, 문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이렇게 해서 글자가 약간 모양을 갖췄어요. 이걸 글맵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밑에 보면 이렇게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식으로 글자를 내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 메뉴를 우리가 글맵시라는 메뉴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도 다시 한번 새 문서를 해서 옆에다가 작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글맵시를 춘천 막국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얘랑 똑같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지금 연습을 그냥 하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글맵시는 먼저 입력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글맵시라고 있어요. 자, 어떤 글자를 추가한다든가 표를 삽입한다든가 차트를 삽입한다든가 그림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개체라고 얘기를 해요. 수식도 마찬가지고요. 도형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개체예요. 이런 개체들은 다 입력 메뉴에 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여기서 글맵시가 있네요. 저 맨 위에 있는 글맵시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글맵시 상자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춘천 닭갈비라고 한번 만들어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춘천 닭갈비라고 내용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자, 춘천 닭갈비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메뉴를 못 찾았다. 이거 그리고 못 쫓아했다. 그러면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자, 선생님 네, 글맵시가 안 나오는데 저는. 안 나오세요? 자,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입력 옆에 드롭다운 예. 버튼이라고 해서 목록 버튼이 있죠, 선생님? 입력 옆에. 네. 네. 예. 예, 여기 입력 옆에 이렇게 네, 예. 그거 보면 눌렀는데. 네, 누르셨나요, 선생님? 예. 예. 그러면 여기 입력도 잠깐만요, 선생님. 글맵시. 이거는 이 글씨를 빈문서에다가 써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직접 글맵시 메뉴를 안에다.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안 나오는데. 안 나타나나요? 잠깐만요, 네. 선생님. 입력에 네. 여기 글맵시라는 메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없으면 아, 없는데. 글맵시가. 여기도 없나요, 선생님? 지금 예. 얘를 눌렀을 때 여기 리본 메뉴는 나타나나요? 여기 리본 입력 누르잖아요. 그러면 네. 파일 옆에 입력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한글 파일 다음에 편집이 아닐까요, 선생님? 파일 다음에 편집 다음에 이제 보기 보기 입력 입력, 그다음에 그쵸? 거기를 네. 눌러보세요. 그 옆. 얘를 클릭을 하면 보기를 글맵시 눌러요? 보기 입력을 바로 눌러요. 옆에요. 옆에 입력. 입력.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눌렀는데 여기 그림이나 표나 이런 건 나타나나요? 그림 표현은 다 나와요. 근데 글맵시가 없나요? 예. 네. 오른쪽 끝으로도 없나요, 선생님? 네, 없어요. 없어요. 뭐 지금 똑같은가 봐. 거기 버전이 어떤 버전이죠, 선생님? 2014년. 2010 나는 2010에도 네. 글맵시가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잠깐만요. 2014년.
2013이요. 없음. 2013에도 글맵시는 다 있는데 없다는 말씀이시죠? 잠깐요. 네. 여기 네. 메뉴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면 예. 저도 글맵시 드롭다운 해갖고는 그게 글맵시가 없는데 그 아이콘으로 위에 메뉴판에는 있어요. 여기 메뉴판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네네네. 예, 네. 이렇게. 저 봤어, 선생님. 네. 저기는 그림으로 메뉴 나타났어요. 누르면 또 게임이 나왔어요. 나오죠? 예, 다 있어요. 개체. 네. 예, 그림으로 있어요. 그림으로 네, 맵시. 여기 지금 예. 보통 입력을 누르면 또 찾았습니다. 메뉴에 있는데 이게 없으면 여기 밑에 리본 메뉴로 찾아보시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 그러면 여기 네, 클릭하십니다.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춘천 닭갈비라고 내용에다 입력합니다. 자, 춘천 닭갈비.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입력을 하고 밑에 보니까 글맵시 모양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글맵시 모양 여기를 보면 여기 얘를 모양을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으면 아까 모양이 이렇게 막 되고 이렇게 되고 모양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우리는 한번 얘로 선택해 볼까요, 선생님?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거 옆갈매기형 수장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글꼴을 글자 꼴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에서 글맵시 얘가 글맵시가 아니고 만들어 놨던 게 얘 때문에 지금 이게 창이 안 바뀌는데요. 일단 글꼴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글꼴을 여기서 어떤 채로 해볼까요? 한번 휴먼 고딕체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휴먼 고딕체. 자, 휴먼 고딕체 없으면 그냥 아무 채나 하세요. 글꼴은 아무 채나. 자, 그 다음에 설정을 한번 합니다. 설정.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요. 일단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자, 만들어지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원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뭐 얘처럼 다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얘를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은데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조절점이 있죠. 조절점에다가 놓고 저는 모서리 조절점에다가 놔볼게요.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얘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면 작아져요. 자, 옆에 가로 세로점에 세로의 가운데 점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길어지죠. 그죠? 이렇게 작아지거나 밑으로 내리면 얘가 세로가 길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이 조절점은 그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모서리 부분의 점은 가로 세로의 크기를 동시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하세요.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하면 동시에 크게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 한번 해보십니다. 자,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점은 글씨를 가로로 뚱뚱하게 이렇게 하면 날씬하게 또 다시 세로점 여기 가로에 가운데 점 있죠? 얘는 위나 아래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줄이든 여기서 올렸다가 여기서 내리든 똑같아요.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줄이면서. 자, 모서리 부분은 위로 항상 대각선으로. 그래야지 가로 세로가 동일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모서리 점은 세로 점은 가운데 점은 이렇게 뚱뚱하게 날씬하게 다음에 가로의 가운데 점은 이렇게 폭을 이렇게 폭을 줄였다가 길게 했다가 이런 부분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크기는. 자, 이거 연습되셨을까요? 자, 연습이 됐다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면 메뉴가
기본이라는 메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 네. 그 점이 이렇게 한 번 했는데 지워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한 번 돼요? 다시 거기 위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다 지워져 선생님 버렸는데. 보세요. 다. 이게 점이 저와 지워졌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위에서 글씨에서 클릭. 아, 글씨에서 클릭? 네. 글씨에서 클릭을 하면 네네네네. 얘가 나왔습니다. 선택이 되고 빈 예예예. 곳에서 클릭하면 없어지죠. 아, 네. 네네네. 다시 클릭, 없애고, 클릭해서 마우스가 아까 제가 여기 점에다 갖다 놓으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우스를 글자의 이 가운데다 갖다 놓으면 마우스의 모양이 더하기 화살표가 쫓아다녀요. 이때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얘를 수정을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닫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가 개체 속성이 있으면 클릭하면 똑같은 이 창이 활성화가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얘의 메뉴는 기본 여백, 선, 채우기 이런 게 있는데 기본을 보게 되면 기본은 이 글자를 내가 크기 조절한 게 여기에 가로 값은 얼마다, 높이 값은 얼마다 자동 조절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내가 크기를 똑같이 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저희 우리 같이 바꿔볼게요. 자, 너비를 제가 여기를 클릭하고 이걸 지우셔도 되고 블록을 정하고 쓰셔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한 60 정도를 써볼까요? 60, 가로는 60. 높이는 25 정도 할게요. 25 이렇게. 자, 그리고 설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똑같진 않아도 되지만 어떻게 변화되나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얘가 가로가 길어지고 세로는 25 크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에서 크기를 조절하셔도 되고 이 조절점으로 조절을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위에 보니까 여기에 선이라는 게 있고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채우기 들어가 볼까요? 채우기. 글자 색을 바꿀 때는 요 채우기로 글자의 요게 채우기로 여기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면색 지금 파랑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파랑색이 나온 거예요. 자, 얘를 저처럼 네. 네. 자, 만약에 이런 녹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면색이라고 있습니다. 면색을 클릭을 합니다. 면색을 클릭. 그러면 여기서 색상을 선택하시면 돼요. 원하는 색으로. 저는 여기 녹색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저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모양만 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녹색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그림자도 넣었네요. 그죠? 그림자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선을 들어갔더니 선에 혹시 여기 선에다가 어떤 이렇게 이렇게 선에 외곽선을 주고 싶으면 이때 선색과 굵기와 이런 거를 이 메뉴에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글맵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맵시. 자, 글맵시에 들어갔더니 아까 입력한 내용이 여기 있죠. 글자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다시 바꾸면 되고 여기 글맵시 모양도 있죠. 이 모양 나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자, 클릭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이런 모양으로 바꿔볼까요?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면 역손톱 모양 이게 있어요. 약간 둥글린 모양이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얘가 바꿔질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글꼴도 있죠. 글꼴도. 만약에 내가 이걸 궁서체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서 궁서체가 이게 안 나타난다.
여기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있어요. 이거 스크롤바를 보통 맨 위로 올리거나 이거 잘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 클릭 하면 맨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보통 기본 글꼴들은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궁서, 이런 굴림, 도둠 이런 기본 글꼴들, 바탕 이런 것들은 맨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궁서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크롤바가 내려 있음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면 얘가 스크롤바가 올라와요. 그때 궁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림자를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 그림자 선택하는 란이 나오잖아요. 얘는 없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비연속을 선택을 해놓고 X 위치가 어떤 거냐면 이거 골치 아프게 이제 머리에 담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래프 같은 게 있다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프가 이쪽을 X좌표라 그러잖아요. X축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X축. 이렇게 가로로 가는 쪽. 자, 물론 뭐 가로막대 모양은 좀 X축이 반대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쪽을 X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을 Y축이라 그러죠. 그럼 그림자를 나타낼 때 X 위치다 그러면은 그림자가 이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또는 왼쪽으로 나타난다든가 값에 따라서 Y축이다 그러면 그림자가 위로 올라간다든가 밑으로 내려간다든가 하는 위치를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여기 가로 세로 10이 돼 있다면 그냥 10으로 해도 되고 요걸 지우고 싶다면 요 가운데 처음과 X를 눌러주면 얘가 위치가 00이 돼요. 00이 된 것은 없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에서 자, 저는 그림자가 여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한 번만 누르면 여기 1이 되죠. 네, Y 위치를 밑으로 내려볼까요? 하나만. 자, 이렇게 내렸어요. 한 번씩 더 해볼까요? 2 정도씩. 요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자,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림 색깔, 채우기 색깔은 지금 제가 선택한 이런 진한 녹색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림자를 했더니 춘자라는 글자의 오른쪽으로 살짝 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얘가 살짝, 얘가 위쪽이죠. 밑으로 했었나요? 아까? 그랬더니 얘가 그림자가 밑으로 좀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고쳐볼까요? 자, 더블 클릭. 그때 얘가 나왔어요. 자, 그림자를 만약에 빼고 싶어요. 그러면 요걸 눌러도 되고 없음으로 선택해도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설정. 그림자 없어지죠? 그리고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해도 되고 밑으로 내려도 되고 올려도 되고 자, 해서 춘천 닭갈비를 일단 하나 만들어 봤어요. 춘천 닭갈비라고 했네요. 그죠? 아까 여긴 춘천 막국수인데 그럼 막국수도 하나 해볼까요, 선생님? 자, 막국수는 내 맘대로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 똑같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갖다 놓고 자, 빈 곳에서 클릭해서 얘는 조절 좀 빼고 자, 그 다음에 입력에 글맵시 선택을 해서 자, 막국수 이렇게 씁니다. 막국수. 자, 다음에 글맵시 모양은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저랑 똑같이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합니다. 그다음에 글꼴도 내가 마음에 드는 채 아무거나 고릅니다. 자, 아무거나 골라봅시다. 자, 골랐어요. 그리고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저는 막국수가 이런 모양을 골랐어요. 크기 조절을 저는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했어요. 자,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하고 얘를 좀 색깔이나 그 다음에 형태나 글자를 좀 더 고치거나 하고 싶어요. 그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다가 막국수 앞에다가도 또 춘천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춘천 한번 써볼까요? 춘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설정을 했더니 얘가 춘천으로 수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원래대로 개체 속성이 나오죠. 그때 자, 글꼴은 나는 그대로 놔둘 거야. 그럼 그대로 하고 자, 그림자를 한번 줘볼까? 그럼 그림자를 선택을 하는데 그림자의 색깔도 여기서 지정을 하려면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림자를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눌러볼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위쪽도 이거 위도 하나 한번 눌러볼까? 이렇게 살짝 눌렀어요. 자, 여기 다 지우고 할까요? 자, 다시 지우고 여기 X로 지우면 되죠. X로 지우고 다시 위 한번 누르고 이쪽도 위도 한번 누르고 한 번 더 이렇게 눌렀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적당하게 그냥 눌렀습니다. 2번 정도씩 눌러봤어요. 자, 그랬더니 설정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났어요. 다시 더블 클릭. 자, 그림자는 이렇게 하면 되고, 나 색깔이 파란색인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요? 채우기로 갑니다. 채우기에서, 자, 면색 바꿔볼까요? 면색 아무거나. 자, 면색을 저는 이번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설정하면은 노랑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더블 클릭했어요. 근데 노란색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좀 무늬를 넣고 싶어. 그러면 채우기에서 여기 무늬색도 있죠? 무늬색을 나는 예를 들어서 파랑으로 하고 무늬 모양을 여기 나와 있는 모양들 중에서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메뉴에서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내 맘대로 이렇게 채우기에서 고릅니다. 그리고 설정하면 이런 글자도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 맘대로 글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한 번 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에 글맵시에서 클릭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번에 뭐라고 썼냐면 축제를 썼네요. 축제. 축제를 해볼까요? 그냥. 자, 그러면 글맵시에서 축제. 그냥 축제 너무 짧으니까 자, 신나는 축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신나는 축제.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도 마음에 드는 걸로 이번에 또 바꿔봅니다. 자, 아무 모양이나 한번 바꿔보십니다. 자, 여기서 안 해본 모양들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예요. 글꼴도 또 다른 거 아무거나 아무 모양이나 또 바꿉니다. 설정합니다. 저는 이런 모양이 됐네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가서 여기서 크기를 뭐 할 수도 있고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건 나중에 또 다시 배웁니다. 자, 근데 손 모양만 일단 해볼게요. 자, 손 모양을 지정을 안 해봤는데 손 모양을 지정을 해볼게요. 저는 색깔을 손 모양 색깔을 예를 들어서 빨강을 해보고 싶어요. 빨강을. 그리고 선의 종류도 있죠. 선의 종류를 저는 점선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선의 굵기도 있어요. 굵기, 그쵸? 굵기를 요 위에 스핀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서 1.01 정도로 주고 싶어요. 1 정도로. 그럼 어떻게 나타나나 설정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선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크게 누르면 이런 글자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점선을 했더니. 그리고 점선에 얘가 점이 너무 크다 싶으면 두께를 조절하는 거죠. 더블 클릭을 해서 굵기를 제가 이거 너무 굵은 것 같아. 그러면 이게 0.5 정도 한번 주면 얘가 굵기가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글자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선 모양에. 자, 나는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선 종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냥 원래 실선으로 하고 싶어. 그럼 실선으로 만약에 놓는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냥 점점점점 나오자. 그래서 다양하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다 원하는 대로 고칠 수가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 여기 이중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중실선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도 글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러면 나 이 안에 있는 색깔 바꾸고 싶어. 자, 밖에 있는 선 모양을 바꿀 때는 더블 클릭했을 때
선에서 바꾸면 되고, 선 모양에서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되고, 채우기는 글자 색이죠? 그 안에 있는 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파란색이잖아요. 이거를,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원하는 색으로 한번 또 바꿔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색깔을 보라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아무거나 이렇게, 보라색 너무 비슷한가요? 좀 딴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겉에가 빨간색이니까 노란색 계통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제목 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글 문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변화가 있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여기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지워볼게요. 지울 때는 클릭, 딜리트, 클릭, 딜리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에다가 갖다 놓고 크기 조절하고 자, 제목 글자로 하겠어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 얘를 조금 줄이고 얘를 키워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창은 저는 보기에서 창을 조금 확대를 해서 콩맞춤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얘는 쪽맞춤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화면을 보는 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근데 선생님들은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빼기 그걸로 조절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화면 축소를 했을 때 저는 그냥 쪽맞춤 한쪽이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얘는 정 가운데다 용지에 지금 위쪽에 보면 이 눈금선이 있는데요. 여기 이게 제가 해제가 됐나요? 이 부분 여기 눈금선이 있죠? 여기하고 요 끝에 눈금선이 있어요. 여기가 용지 크기가 A4 용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 안에 그죠? 그럼 요 사이에 얘가 선생님 해제가 안 돼요. 이제 겨우 됐어요, 해제가. 자, 얘를 요 용지의 가로에 가운데에다 정가운데에다 갖다 놓으면 프린트 했을 때 용지의 정가운데 얘가 찍히겠죠. 그죠? 그리고 글씨가 너무 크다. 그럼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줄인다든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줄인다든가 하고 원하는 위치에다 놓으면 돼요. 자, 얘하고 이 커서하고는 따로 놀아요. 일단은. 자, 그러면 여기서 커서는 긴 곳에 클릭해 놓고 엔터 엔터 합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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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글자 쓸만한 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얘처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맛과 멋이 함께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고 요 밑에 것도 다 입력해 볼게요. 자, 저도 맛과 멋이 함께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엔터. 엔터 한 번 더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수문자 나왔네요. 특수문자. 그러니까 마우스 우클릭 문자표 들어가서 얘와 동일한 특수문자를 찾으면 되죠. 자, 기호 1에 없으니까 기호 2에 가면은 많이 사용하는 문자들은 여기 있죠.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여기 네모. 자, 네모 하고 넣기. 한 칸 띄고 조금 더 띄고 2칸 정도 띄었어요. 저는 C 그리고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자, 여기 2022년으로 할게요. 2022년 점이네요. 연월일 이렇게 했으면 연월일을 했는데 해야 되는데 저렇게 써놨네요. 2022년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9월 24일 바로 열고 토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빼기 표시하고 자, 7월 3일까지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입력해서 장소까지 입력해 주십니다. 자, 우클릭 문자표. 그리고 선택돼 있으니까 놓기 띄우고 장소 춘천역 여기까지 입력해 놓으십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 입력 끝나셨을까요? 자, 입력이 끝나셨다면 이어서 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얘를 크기 조절, 글꼴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줄을 블록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마우스 놓고 클릭. 블록 정해지죠?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하면은 한 줄이 블록이 정해진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놓고 글꼴은 HY 목강 파임체예요, 얘가. 그럼 이 위에서 한번 여기다가 HY라고 써보시겠어요? 자, 이거 찾으려면 밑으로 이렇게 쭉쭉 하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특정한 글꼴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HY를 한영키 누르시고 HY 하면 HY 글자로 시작되는 것들이 여기 쭉 나타나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저는 HY 목각 파인 글자 B 이걸로 했어요. 자, 이거 못 찾으시면 아무 글자나 하셔도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한 20포인트 정도 주겠습니다. 자, 20 엔터. 자, 그랬더니 얘가 글자가 이렇게 되네요. 자, 내려왔어요. 자, 다음에 이거 너무 커요, 저는. 보니까 글자를 좀 줄이겠습니다. 10. 선생님들께서는 글자가 다음 줄을 안 내려오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 글자가 너무 커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는 얘를 18 정도 줘볼까요? 20보다 작은 걸로 엔터 하면 안 내려오니까 한 이 정도 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되셨다면 밑에 것도 해야 되죠. 자, 블록을 잡고 이 위에 글자 크기와 어울리게끔 적당히 한번 줘볼까요? 한 10, 15 정도 주겠습니다. 자, 15 엔터. 자, 글자 크기를 했어요. 자, 얘도 글꼴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얘는 굴림체로 바꿔볼까요? 너무 글자들이 뒤죽박죽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굴림체를 하고 싶어. 굴림체는 맨 위에 있으니까 스크롤바를 맨 위로 올려서 굴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근데 글자가 너무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블록 정하고 위에서 맨 마지막에 지정을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적용된 게 블록 지정한 거에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3포인트로 다시 크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조절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얘가 좀 이쪽으로 좀 띄워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블록을 또 얘를 두 개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해봤던 상단에 눈금선이 있었어요. 그쵸? 자, 맨 위에 있는 눈금선으로 왼쪽을 띄웠을 만큼 끌고 가면 되었었죠.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제가 블록을 이거 두 줄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게 첫 줄 시작 위치 이 부분을 끌고 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저는 한 이 정도에다 놓겠어요. 그러면 두 줄이 이만큼 띄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되셨을까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그림을 넣고 싶어요. 자, 그림을 넣으려면 이제 요것도 이제 나중에 그림 작업하는 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한번 그림을 넣고
글맵실을 넣어서 크기 조절하고 뭐 이 정도까지만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자, 그림을 넣을 때는 위에 보면은 얘도 이 그림도 개체예요. 그래서 입력이라는 곳에 보면 그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그림 목록 버튼, 드롭다운 버튼이라고 해서 여기 목록 버튼이 있죠? 목록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여기는 한글에서 이미 저장해 놓은 마련해 놓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얘는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크린샷은 자, 화면에 있는 것을 캡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창을 열어놓고 인터넷 창에 있는 것을 넣는다든가 할 때 그런 스크린샷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컴퓨터에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작업을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그림을 구해서 내 컴퓨터에다 일단 저장부터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에 그림하고 그 연결 그림 새로 고침 2줄밖에 없는데요. 그림하고 요거 2개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기 네. 마당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없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일단 요 그림만 할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 맨 밑에 작업 표시줄 있죠?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인터넷 들어가실 수 있는 아이콘이 있으시나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인터넷을 바로 들어가고요. 없을 때는 오른쪽 끝에 보면 오른쪽 요 하단에 보면 세로 막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얘는 뭐 하는 버튼이냐면 여기 눌러볼까요? 바탕화면으로 가는 그 버튼이에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요. 그러면 이때 바탕화면에 혹시 이 작업 표시줄에 있으면 작업 표시줄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바탕화면으로 가서 바탕화면에서 단축 아이콘이 인터넷 접속하는 브라우저가 있다면 거기서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서 실행을 하든 위에서 실행하든 똑같으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아무거나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인터넷 접속하십니다. 자, 인터넷 접속할게요. 그림을 구하기 위해서요. 인터넷 되게 늦게 들어가지네요. 자, 접속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접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색어 쓰는 란에다가 우리 네이버로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네이버가 아니고 저처럼 뭐 이렇게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다음이라든가 그러면 네이버로 들어갈게요. 같은 그림으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자, 저는 여기 네이버가 위에 있어서 네이버로 하고 선생님들께서 여기 네이버라고 해도 되죠? 자, 물론 아무 데나 들어가셔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검색어 쓰는 란에다가 초가집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초가집. 초가집 이렇게 합니다. 검색어 쓰는 란에다가 초가집을 찾아줘 하고 엔터 합니다. 초가집 엔터. 자, 엔터. 자, 그러면 지금 네이버에서는 네이버가 초가집에 대한 걸 다 찾아줬어요. 근데 나는 그림만 보고 싶죠? 그림만 보니까 위에 메뉴 중에서 이미지가 그림이죠?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 그러면 초가집에 대한 이미지가 막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한글 문서에 넣고 싶은 초가집을 하나 고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선생님 이런 초가집도 있고 이런 초가집도 있네요. 자, 어떤 초가집이든 괜찮아요. 저는 이 초가집을 그냥 선택해 볼게요. 자, 얘를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초가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 이거 올린 사람들이 비슷한 그림들을 또 올린 것들이 있다면 밑에서 여기서 다른 거를 또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그림을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그림을 내 컴퓨터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이 그림 파일을. 그럼 마우스 이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미지. 네.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런 게 있어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있어요. 이미지를. 자, 어떤 컴퓨터, 저기 익스플로러라든가 엣지라든가 뭐 아니면 뭐 크롬이라든가 뭐 이런 브라우저에 따라서 메뉴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근데 비슷한 이름, 이미지를 저장한다는 게 있을 거예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 걸로 저장하셔야 돼요. 자, 한번 눌러봅니다. 근데 또 혹시 그림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는데 여기에 메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그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이 다른 인터넷 유저들이 이걸 퍼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인터넷상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그림이나 막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교육용이라든가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그것을 남의 그림을 상업용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또는 인터넷상에 마구 올려가지고 남의 그림을 복사해서 막 올린다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 이런 그림, 이런 부분, 영상 이런 부분들은 내가 사용할 때 상업용으로 쓸 것 같으면 오픈된 것들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인터넷반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제 오픈된 그림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육용이나 내가 집에서 쓴다든가 뭐 어디에다가 출력해서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건 관계없잖아요. 그죠? 자, 인터넷상에 올릴 때 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SNS라든가 이런 데요. 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어디에 저장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컴퓨터의 어느 곳에다. 그러면 여기에 위치를 문서도 있고 바탕화면도 있고 사진도 있네요. 자, 사진에다가 한번 저장해 볼까요? 여기 사진. 이거 없으신 선생님 계시면 그냥 바탕화면에다 할까요? 자, 그냥 바탕화면에다 할게요. 바탕화면은 다 찾기 쉬우실 테니까. 자, 바탕화면. 자, 여기 바탕화면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여기다가 밑에 파일 이름은 그림에 대한 파일 이름을 그대로 올려놓은 걸 그대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초가집 이렇게 내가 알아보기 쉽게 써주셔도 돼요. 저는 초가집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파일 형식이 그림에 따라서 JPG로 나올 수도 있고 뭐 PNG로 나올 수도 있고 BMP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 파일에 이 그림을 만든 형식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이 형식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저장이. 그래서 얘가 제공하는 그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했어요. 자, 초가집 하나 저장했으니까 우리 이미지 다른 것도 하나 찾아서 저장 다시 해볼까요? 자, 위에 맨 위로 올렸을 때 여기 검색어 쓰는 欄 있죠? 여기다가 클릭해서 지우고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꽃 하나 찾아보실래요? 저는 프리지아 한번 찾아볼게요. 프리지아 선생님들께서는 뭐 아무 꽃이나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봄이 오니까 이거 상큼한 프리지아를 한번 전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도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할 만한 꽃을 하나 또 저장을 해봅니다. 마음에 드는 꽃이요. 같은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여기서 꽃들이 굉장히 예쁜데요. 어떤 걸 선택할까요?
마음에 드는 프리지아를 좀 상큼한 걸로 저는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예쁜 꽃이 많아요. 자, 봄이 확 온 느낌이죠. 자, 저는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우스 우클릭 했어요. 근데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사진으로 이미지 저장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동일하게 바탕화면에다가 놓고 파일 이름은 프리지아라고 저는 쓰겠어요. 또는 꽃. 선생님이 장미를 찾았다면 장미. 내가 알아보기 쉽게 쓰면 되겠죠. 프리지아. 저장합니다. 저장. 자, 그럼 인터넷에서 두 개의 그림을 내 컴퓨터에다 저장을 했어요. 인터넷장은 닫습니다. 자, 인터넷장은 모두 다 닫아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바탕화면에 꽃하고 그리고 초가집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있나요, 선생님?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글 작업하는 데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한글 작업하는 데로 들어가려면 하단에 작업 표시줄에 요 한글 아이콘이 있는 곳에다 마우스를 갖다 두면 이렇게 내가 작업하던 창들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작업하는 문서로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창에서 얘를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얘를 그림을 갖고 오려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갖고 올 때는 입력에 항상 여기 그림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되고 드롭다운 버튼에 그림 얘를 선택해도 돼요. 자, 위에 있는 아이콘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클릭해도 되죠? 그러면 컴퓨터가 물어보죠. 어느 곳에 있는 그림을 지금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그림을 갖고 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창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저장을 어디다 했어요? 바탕화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선택을 하고 바탕화면에 프리지아 있네요. 또는 초가집도 있고요. 그쵸? 근데 이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이 창에서 저는 지금 얘 보는 형태가 이게 자세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오른쪽 여기 창이 열려진 창에서 아이콘들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보통 아이콘,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큰 아이콘 하면 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JPG가 안 나타났죠? 다시 들어가서 얘가 천천히 나와요. 제게 너무 느려서 그래요. 여기 나오죠, 선생님? 아니면 또 이거를 아주 큰 아이콘 하면 이렇게 아주 큰 아이콘으로 얘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너무 크니까 여기서 보통 아이콘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자세히 이렇게 하면은 이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파일을 미리 보려면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들 중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그냥 보통 아이콘에서 여기서 초가집을 선택하겠습니다. 초가집 선택하고 여기 문서의 포함 여기가 보통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체크해 놨습니다. 기본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자, 초가집하고 열기 합니다. 열기. 그러면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더하기 표시로. 만약에 거기서 선택이 바로 그림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면 그림이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기본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마우스의 모양이 더하기 화살표로 나와요. 그 원하는 곳에서 클릭하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대각선으로 드래그하면 가로 세로가 똑같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원하는 크기로 드래그하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자, 다시 합니다. 자, 얘를 클릭하면 이제 조절점이 나오죠? 삭제해 봅니다, 선생님. 딜리트 키로 삭제. 다시 입력할게요. 입력에 그림, 초가집, 선대, 열기 해서 드래그 하면 돼. 이렇게 드래그. 됐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을 크기 조절을 하면 돼요. 조절점이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하면 가로 세로가 작게 되고 다시 얘를 모서리 조절점에서 하면 커지고 그리고 그림을 마우스를 그림 위에다 놓고 마우스 모양이 더하기 화살표가 됐다면 왔다 갔다 이렇게 되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문자가 와서요. 제가 지금 잘못 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선생님? 아니요. 어디서 안 되셨어요, 선생님? 그림 갖고 오셨나요? 자, 안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디가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림은 갖고 오셨나요, 선생님? 선생님, 네. 저는 이거 사진 다 다운했는데 지금이 그 전에는 입력이 없었었어요. 어떻게는 다시 돌아가 할 수 있어요? 여기 입력 메뉴가 네, 여기 입력 메뉴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창은 떴는데요. 한글 창은 떴나요? 지금이 화면이 어떤 화면이세요? 지금 윈도우 화면이세요? 인터넷 화면이세요? 한글 프로그램 화면이세요? 아니 제가 아까도 입력잖아 선생님 그냥 신나는 축제 네. 그거는 입력도 했어요. 근데 지금 사진도 다운도 봐서 저장에는 지금 글씨가 다 없었어요. 여기 그림 메뉴 있나요? 선생님 지금 이거요? 네 있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네 눌러서 이런 창 뜨나요? 네, 여기에서 저장한 거 아까 바탕화면에다 하셨나요? 네. 그럼 바탕화면 네. 그거는 돼요. 그거는 또 저장했는데 근데 아까 제가 그 글씨는 그 제목에 지금 다 없었어요. 어떻게? 글씨가 없어졌다고요? 네. 글씨가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신나는 축제 이런 글맵시 글씨가 없어졌다는 건가요? 네. 혹시 다른 창으로 들어오신 거 아닐까요? 자, 네, 잠깐만요. 저는 이거 다시 닫았어요. 그럼 저는 다시 시작했어요. 아까 지금 닫았어요. 네. 그렇죠. 저장하지 않고 닫으면 그냥 없어지죠. 네네네. 그죠? 맞아요. 네네. 그런 거군요. 괜찮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요. 일단 그림만 넣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꼭 있어요, 없어져. 선생님. 괜찮아요. 있어요. 그거 목사했어요. 근데 그랬어요? 아까 저장 안 했으니까 못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갖고 왔다면 일단 크기 조절을 해서 이렇게 놓고 근데 난 이 그림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얘를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그림이 좀 바뀌죠. 그쵸?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람 사진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너무 뚱뚱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 나온 게. 이렇게 날씬하게 좀 이렇게 해볼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 말랐어요. 이렇게 해서 조절도 되겠죠. 자, 그림을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어요. 조절점으로. 그래서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프리지아 꽃, 저는 프리지아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또 어떤 꽃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꽃도 요 옆에다 한번 갖다 놔볼게요. 자, 그림 누릅니다. 그림.
프리지아, 저는 아까 프리지아라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합니다. 얘 조절하는 건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조절하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놨어요. 자, 그러면 문서를 일단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찍었을 때 어떻게 찍히나 한번 볼까요? 자, 파일 미리 보기 갑니다. 찍기 전에 파일에 미리 보기 여기 있어요. 자, 파일 누르고 미리 보기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찍히죠. 그러면 A4 용지 한 장에 밑에는 다 텅텅 비고 위에 얘만 이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그럼 볼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닫기하고 다시 나올게요. 자, 위에 닫기 눌러서 나옵니다. 닫기가 없으면 오른쪽 끝에 X 버튼으로 하면 원래 작업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용지를 가로로 하는 게 낫겠죠? 가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로를 할 때, 용지 설정할 때 제가 F7 눌러도 되고 또는 이쪽이라는 메뉴에서 용지, 편집 용지를 눌러도 되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파일에 편집 용지 여기도 있어요. 그쵸? 여기서 하셔도 돼요. 아무 데서나. 자, 저는 그냥 쪽에서 편집 용지를 선택할게요. 자, 그랬더니 편집 용지가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세로로 찍힌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로, 내용이 얼마 없으니까 가로로 하는 게 좋겠죠? 자, 가로로 한번 해볼까요? 가로 하고 여기는 조절을 안 하고 그냥 나와 볼게요. 자, 설정합니다. 자, 편집 용지 F7 누르거나 쪽에서 편집 용지 선택을 해서 그리고 용지 방향을 가로로 맞췄습니다. 가로. 이 가로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설정합니다. 설정.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면은 위에 상단에 보면 여기 상단에 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눈금선이 저는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로로 됐을 때는 별도로 이걸 보고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문서를 작성할 때는 용지 설정을 보통 먼저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두 번 손이 안 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일단 조절하기 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파일, 미리 보기.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일로 좀 더 가고 이것도 한 가운데로 가고 얘도 그림도 좀 더 크게 하고 하는 게 좋겠죠. 글자도 좀 크게 하고 자, 같이 다시 수정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선생님 이 줄 자체를 블록을 한번 정해 볼게요. 얘 맛과 멋이 함께하는 이 부분부터 요 세 줄까지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 정렬하면 얘가 정 가운데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자, 가운데로 가요. 자, 이게 정 가운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두 개 블록 다시 정해서 밑에 두 줄을 블록을 정해서 그냥 다시 양쪽 정렬할게요. 원래대로. 그럼 원래대로 여기 왔어요. 그쵸? 그냥 가운데 정렬을 하니까 얘가 글자의 길이에 따라서 가운데 정렬이 되니까 왼쪽, 오른쪽이 들쑥날쑥돼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양쪽 정렬을 한 거예요. 두 개를. 다시 블록을 정해봅니다. 두 줄을. 그리고 아까 위에 눈금선으로 얘를 더 당겨주면 되겠죠? 그쵸? 자, 위에 있는 눈금선으로 저는 한 이 정도에다가 못 있는 데다가 당겨 주겠어요. 가운데로 오게끔. 그리고 얘도 신나는 축제도 클릭하고 얘는 개체니까 클릭해서 끌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저는 얘를 좀 크기 조절을 조금 더 하겠어요. 이렇게 더 크게.
얘는 개체는 조절점이 있으니까 점에서 드래그해서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다음에 커서가 맨 앞에 여기 있다면 여기서 엔터를 치면 얘가 좀 내려가잖아요. 글자가. 그죠? 글자가 이렇게 내려가요. 자, 저는 좀 이렇게 내려가게 했어요. 다음에 이 그림이나 글맵시나 겹치든 말든 상관 안 해도 돼요. 맨 마지막에 그냥 끌어서 갖다 놓으면 되니까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얘네들만 먼저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보는 거예요. 자, 저는 선생님 여기서 조금 더 내려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그림을 밑에다가 크게 해서 놓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꽃도 좀 여기에서는 안 어울리는 꽃인데요. 그냥 일단 우리 그림 넣는 거니까 오늘은 예쁘지 않아도 제가 그냥 그림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문서가 다 작성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럼 인쇄를 다시 한번 미리 보기로 가서 볼까요? 파일, 미리 보기. 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낮았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얘도 좀 더 커도 되고, 또 이 글자들도 더 커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를 한다면. 그죠? 그러면 저는 얘를 조금 더 크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눈금선과 눈금선 정 가운데다 놓고, 글씨도 저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자, 어울리게 선생님들께서도 화면에 어울리게 고쳐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게 다 편집하는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블록을 정하고 다시 얘도 글자도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보고 자, 그리고 글자도 커보고 근데 얘가 이쪽으로 왔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왔을 때는 커서를 여기다 놓고 이 눈금선 있죠. 눈금선으로 조절을 하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눈금선 밑에 있는 눈금선 있죠, 선생님. 이거를 잠깐만요. 여기서 얘가 그렇게 조절된 거랑 같지는 않네요. 해서 딜리트 해서 이게 왜 이렇게 갔죠?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작아졌나요? 다시 컨트롤 좀 이상하게 됐죠? 글자 크기가 안 맞아요. 제가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을 때 안 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작은 거.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블럭 잡을 때 여기까지만 작아가지고 제가 얘가 그죠? 그래서 얘가 그렇게 됐어요. 블럭을 잡을 때. 자, 얘는 어떨 때는 다 블록 잡지 않아도 그게 실행이 되는데 어떨 때는 지금 이와 같이 블록 잡힌 데만 이제 실행이 되고 나머지는 안 잡힌 데는 또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정렬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네, 정렬이나 이게 문단 모양일 때는 블록을 다 잡지 않고 그 줄만 선택해도 다 적용이 돼요. 문단 모양은요. 근데 글자 모양들은 다 블록을 잡아야지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글자 모양 있죠, 선생님. 이 네. 안에 있는 메뉴들은 다 블록을 전체를 잡아야지만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여기 문단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곳들은 정렬을 한다든가 여기 정렬이 나오죠, 선생님. 왼쪽을 여백을 준다든가 들여쓰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간격을 준다든가 하는 거는 다 줄만 잡아도 됩니다. 그 줄에 다 선택만 되면 됩니다. 글자가 다 선택 안 돼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얘 글자를 바꿀 때 얘를 여기는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17 크기니까 다시 하면 되겠죠. 여기다 17 하면 돼요. 17 엔터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내려야 돼요. 이게 지금 그림 때문에 이렇게 올려진 거예요. 자,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림을 한 이 정도에다 배치를 하고 얘도 한 이 정도에다 하고 그림도 더 크게 해보겠어요. 이렇게.
자, 얘는 그림에 대한 조절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된 것 같아요. 완성된 것 같으면 파일, 미리 보기 해서 적당하게 A4 용지 하나에 적당하게 배치가 됐죠. 뭐 이거 조금 더 올려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얘를 저장을 해놓고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출력을 해도 되고, 만약에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파일 인쇄하면 여기 인쇄해서 얘가 나타나면서 프린터기 여기 확인되겠죠? 내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를 선택하고 인쇄 누르면 프린터로 얘가 A4 용지에 설정된 대로 찍히는 거예요.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또는 그냥 저장하기 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은 우리는 글맵시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글맵시. 글맵시. 글맵시를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폴더에다가 연습 폴더가 바탕화면에 있다. 그럼 바탕화면. 나 문서 폴더에다 그냥 저장할 거야. 그럼 문서 폴더. 그걸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저는 어떤 그냥 한글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저장하면 되겠네요. 그쵸?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글맵시라고 저장을 했어요. 얘가 있대요. 아니면 글맵시 2번으로 할까요? 1 저장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다 됐으니까 오른쪽 상단에 X 버튼을 요거를 눌러서 닫겠습니다. 요 창단. 그러면 창이 하나 또 이제 새로운 창이 하나 있죠. 안 나타나면 파일 새 문서 누르시면 돼요. 안 나타나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글맵시에서 공유가 해제됐죠, 선생님.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글맵시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글맵시 선택을 합니다. 입력에 글맵시 클릭.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입력을 해볼게요. 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입력을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입력하고 입력이 다 되셨다면 이런 모양을 고르셔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모양. 자, 글맵시 모양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어떤 거냐면 맨 밑에 보시면 위쪽 원어가 있어요. 위쪽 원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위쪽으로 원어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원어를 하면 반대겠죠. 이렇게 생기겠죠. 또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어요. 글씨를. 또 글씨가 길다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서 가운데로도 글씨가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맵시 모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글자가 표현이 되겠죠. 자, 저는 위쪽 원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설정을 합니다. 글꼴도 뭐 여기서 해도 되지만 우리 글맵시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글자 속성에서 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요. 저 동그랗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절하면 되죠. 저는 가운데 걸 이렇게 놓으면 이 가운데 점. 가로의 가운데 점을 밑으로 내렸더니 동그랗게 만들어졌어요. 자, 크기 조절은 모서리 부분에서 대각선으로 드래그. 이런 식으로 옮길 때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드래그 되셨죠?
자, 글꼴하고 이제 색상하고 뭐 이런 거 내 마음대로 바꿔봅니다. 얘처럼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바꿔보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먼저 맵시에 가서 저는 글꼴부터 바꾸겠습니다. 자, 글꼴을 마음에 드는 채로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자,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일단 설정을 확인해 봅니다. 마음에 드는지.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마음에 들면 다시 더블 클릭. 그리고 채우기 색깔부터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채우기에 가서 마음에 드는 면색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색상을 얘를 보라색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에 가서 선색을 아무거나 한번 또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라색에다가 저는 약간 주황색을 한번 선택해 보고 선색이요? 선색이 어떤 거지? 네, 면색하고 무늬색이 따로 있는데 면색이 선생님 채워지는 색이고요. 여기 채워지는 색이고 무늬색은 요 채워진 색의 무늬를 여기서 선택을 했다면 그 무늬가 그 색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그냥 채워지는 색은 면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면색을요. 되셨나요, 선생님? 그리고 무늬색은 무늬를 넣고 싶을 때만 무늬색을 여기서 선택하고 무늬 모양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무늬를 안 넣을 거다. 색상만 넣을 거다. 그러면 면색만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은 선색이죠. 그리고 저는 선에다가 이렇게 뭐 아무거나 한번 또 넣어보겠어요. 이렇게 1.3신도 있고 1.3선 이런 것도 있고 굵기도 한 아까 0.5 정도 했는데 그냥 0.5 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고 고치시는 거예요. 저는 다 고쳐보겠습니다. 자, 선색도 다른 색으로 고치고 종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하고 선의 굵기도 그냥 0.1 정도로 해보고 그리고 한번 선 모양이 마음에 드나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다음에 보니까 채우기 색깔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채우기 색깔도 또 바꾸시면 되죠. 자, 파란색으로 한번 또 바꿔보겠어요.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선이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선에 대한 색깔도 다시 바꿀 수 있겠죠. 노란색으로 하고 얘를 0.1에서 한 0.2 정도 주고 원하는 대로 그냥 바꿔보는 거죠. 이런 모양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를 2.10으로 냈네요. 0.2 정도 하고 실선으로 해도 되고 점선으로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고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고쳐졌다면 만약에 나는 여기다 그림자를 넣고 싶다. 그럼 다시 한번 더블 클릭. 글맵시에서 그림자에서 비연성 누르고 자, 위쪽으로 놓고 2번씩 누르거나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오른쪽 위로 저는 위쪽을 2번 클릭, 오른쪽 위를 2번 클릭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너무 안 맞죠? 자, 얘가 가로축, X축은 왼쪽으로 더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만 X축을 좀 가보게 할까요? 자, 그러면 X 위치를 왼쪽으로 2번 정도 한번 눌러줘 보겠어요. 그럼 얼마만큼 가는지 이만큼밖에 안 갔네요.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미리 보기가 나와 있다면 좋은데 이게 미리 보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 조절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를 완전히 지우고 저는 한 번씩만 눌러줘 보겠습니다. 자, 얘를 밑으로 한번 가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고
이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조금 더 갈까요? 자, y 위치를 얘를 1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냥 1, 1로. 네, 이렇게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초가집을 갖다 놓을까요, 선생님? 초가집을. 자, 그때 얘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이라는 곳에 가서요. 자, 기본이라는 곳에 가서 얘를 맨 밑에 글 뒤로라는 것을 한번 놔볼게요, 선생님. 여기서 기본에서 글 뒤로 얘를 한번 선택할게요.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것을 제 개체를 놓을 때 맨 밑에로 얘는 맨 밑으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글 뒤로 하면. 자, 그리고 설정합니다. 왜냐면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놨을 때 겹쳤을 때 그림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얘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그림 자체는 여기가 이 그림 이거 자체잖아요.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글맵시는 맨 밑으로 배치를 해라는 의미로 글 뒤로 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림에서 그림 초가집 놓겠습니다. 자, 초가집 선택하고 열기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글맵시를 그러니까 문서에 제목 글자로 글맵시를 만들어서 넣는 방법 배웠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넣는 방법까지 일단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복사해서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서 한글 문서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림을 받아서 여기다가 또 삽입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문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요. 자, 그러면 이는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자, 안 되는 부분. 선생님, 네, 저가 저기 하다 보니까 유튜브 선생님이 유튜브를 보다가 다시 이제 저기 그 글 보고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네. 글이 너무 적어갖고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크게 보여요? 유튜브에서요, 선생님? 유튜브에서 그건 안 키워지더라고요. 키워지진 않나요? 그건 선생님? 예, 예, 그 예. 옆에 이렇게 작아서? 선택하는 게 예. 보이질 않나요? 예, 예, 예. 그러네요. 이거 자체가 이게 줌에서 녹화가 된 거래 가지고요. 예, 네, 안 키워져요. 그러네요. 그 부분은 선생님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한번 안 되죠. 확인하고 혹시 예, 예, 예. 한번 확인을 하고 톡에다가 한번 예, 올려드릴게요. 답을 확인한 예. 후에요. 네. 또 한 가지요. 네. 그 그 엔터를 치면 글 한 줄 쓰고 엔터 치면 내려오잖아요. 네네. 내려오죠. 근데 네? 잘못해갖고 한 3번 해갖고 너무 내려졌어요. 그런데 네. 아랫줄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 선생님 보세요. 제가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엔터를 쳤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얘가 예, 예. 내려갔죠. 예, 예, 그러면 제가 예. 얘를 올리고 싶습니다. 올리면 제가 올릴 때는 삭제 키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커서를 여기다 여기다 놓았을 때야, 여기다 놨을 때와 여기다 놨을 때가 이제 백스페이스를 사용하느냐, 딜리트 키를 사용하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럴 때는 글자가 예. 올라오게끔 하려고 하는 곳에다 커서를 그냥 위치를 하세요. 커서를 먼저 놓고. 네. 그리고 나서 예. 뒷글자를 지우는 키를 딜리트잖아요. 딜리트를 누르면 밑에 있는 글자가 지워지려고 위로 커서 있는 데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럼 그걸 이렇게 올라오죠, 선생님? 네네네. 한 예. 칸씩 올라오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또 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 또 한